그래서 원장님께서 네. 이제 또 전환길 뉴스 음. 나오셔서 네.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윤석열 이제 2.0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음.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네. 아 정말 가능할까요? 음.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애탄다 이런 음. 분들도 있고. 자,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네, 우리 네. 전환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네. 내가 그날은 그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덜 했어요. 네, 네. 뭐냐면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윤석열 2.0이 되게끔 준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죽음을 목숨을 건 결기를 가지고 윤석열 2.0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겠다. 이 나라를 바로 잡겠다. 윤석열처럼 목숨 바쳐서 부정선거를 중국 공산당을 갖다 이 땅에서 몰아내겠다. 싸워서 전쟁을 불사하고 전쟁을 하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래 미국이 니들이 세니까 니네가 와가지고 좀 해줘봐. 어? 나는 또 1945년 때처럼 그냥 니네가 해주면은 그냥 만세 한번 하고 나도 그냥 와서 깨춤 한번 추고 그렇게 끝낼게. 이런 생각이면 네, 네. 미국이 무슨 정신병자도 아닌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왜 자기들이 힘써서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2.0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선 국민의힘당 애들은 저것들이 그럴 가능성은 뭐 0%도 없는데 니들이 진짜로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 중도의 표심을 받아서 지방선거를 압승을 하고 싶다. 딴 거 없어. 미국을 갔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마르코 루비오가 됐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최고 좋지만 안 되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라도 만나서 다음 같은 얘기를 약속을 하고 와야 돼. 문서로. 그것도 구두가 아니라. 뭐냐. 첫 번째. 중국 공산당을 해체 멸종시키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야 돼. 미국하고. 두 번째. 니네 나라 2020년도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가 한국 애들이 그렇게나 간섭을 많이 하고 해서 선거 불법으로 조작해서 사기를 쳐놨는데 그거를 우리가 깨끗하게 발본색원 하는다. 그리고 미국이 니네가 조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개됐던 그런 온갖 종류의 부정선거를 우리가 앞장서서 밝히겠다.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정확히 해서 그걸 문서화해서 장동혁 씨가 가서 딱 자기 이름으로 쓰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오잖아. 그러면 얼마 전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재신임 받기 위해서 총선에 가서 317석인가 뭐 얼마 얻어갖고 헌법 개정선까지 넘어버렸잖아요.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지지 성원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열렬하고 뜨거운 성원을 트럼프가 할 거예요. 그럼 미국과의 회동을 네. 비공식적으로라도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비공식 공식 가릴 게 없죠. 가릴 지금 게 없다? 상황에서는. 네. 더더군다나 무슨 뭐 장동희 저런 놈이 뭐 지가 뭐 우리처럼 뭐 비밀 공작 요원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냥 가서. 그럼 지가 그래도 당 대표인데 그렇죠. 예. 그 직함을 가지고 가서 만나서 해야지. 아니 해야 될 짓은 안 하고 여기 앉아갖고 뭐 한동훈이 찌부찌부 뭐 한 딸들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은 지역적인 부분이고 네? 예. 예,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 가장 큰 거는 예. 미국과 정말 대검을 큰 장도를 뽑아 들고 네. 한 합을 벌려야지. 그러면서 딱 칼이 부딪혔을 때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국 멸종시키는데 앞장설게요. 부정선거 파헤치는 데 내가 가장 앞장설게요. 이러고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당장에 털시게바도 D&I나 뭐 캐시파테 FBI 국장이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성명도 말해줄 거고 도와주겠지. 그럼 뭐 만약에 지방선거 그대로 한다고 해도 네. 국힘당이 압승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윤석열은 필요 없다. 윤석열은 계엄에 대해서 국민한테 또 사과해야 되고, 계속 윤석열 정신은 버려야 되고, 윤석열도 버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국민의힘당은 가뜩이나 선거 자체가 불법으로 조작되는데 해보나 마나죠. 그리고 국민의힘당 중에서도 엔추파도스 필요할 때 나와가지고 반대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협조해주는 이런 두더지들한테는 당선되도록 도와줄 거예요,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임에도 민주당을 돕는 이제 국민의힘 또 그럼요. 의원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네. 나 어느 지역에 시장 나갈게요. 도지사 나갈게요. 뭐 이렇게 해서 네. 되잖아요. 그게 한동훈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민주당과 선관위가 짜서 사전 투표를 갖다가 적당히 조작을 해서 한동훈이를 당선시켜주면은 한동훈이가 되고, 그리고 되고 나서 한동훈이는 여전히 거시기와 친하고, 우원식이랑 친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본인의 정치랍시고 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게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투표는 여러분들이 한지 몰라도 개표와 그 결과는 개표하는 놈 마음대로 한다. 이걸 알아야 돼. 선관위 마음대로 다 이 표를 정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선관위가 개혁이 안 되는 거거든. 왜? 나타나는 순간에 다 죽거든. 저 원장님 그 얘기를 또 하신 김에 네. 최근에 부정선거 관련한 토론을 또 했었잖아요. 이준석 네. 때 뭐 그 전한길 선생님 팀 이렇게 네. 했었는데 네.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준석이 네. 물론 이제 말꼬리 잡는 식의 네. 그런 토론을 하긴 했지만은 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체가 없다는 게 이게 이준석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가 있다 치자. 근데 그러면은 부정선거 하는 주체가 누구냐? 네. 라고 했을 때 음. 저도 이제 원장님과 대화를 하지만은 예. 이제 원장님께서는 그 뭐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부터 이게 예. 굉장히 그렇게 들어가면 전선이 넓어지잖아요. 예. 그럼 이걸 좀 좁힌다면은 예. 어디부터 타겟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지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이라고 했는데, 네네. 사실 토론할 주제는 아니기도 하죠. 토론 주제도 아니고, 그쵸.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그렇죠, 대상인 그렇죠.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말 맞다나, 음. 누가 있는데요? 범인이 누군데요? 이거는 질문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있고 네. 그러니까 증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증거도 발굴하고 우리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네.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상태가 없는데 대체 당신들 증거가 뭐 네. 근거가 뭐냐 이래 버리니까 굉장히 우리 저 전한길 선생님하고 저 뭐 부정선거 가지고 토론했다고 하는 준떡이, 난 저 녀석을 갖다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주막집에 공짜로 술 얻어 처먹고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똥강아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너무 긴데 좀 짧은 네. 변호도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요? 그래서 준떡이 술 취한 똥개. 네. 그런 놈인데, 지금 쟤는 보면은 이 수사를 해야 될 이 항목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나온 데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서 네. 반박할 그 어떠한 백업 자료나 증거 진술도 없이 나와서 때만 쓰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는 짓을 이렇게 보니까, 야, 자 저런 게 어떻게 국비역을 갔다 왔지? 노무현이 때. 우리 때는 국비역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석사 과정부터만 가능했었습니다. 학부 때는 네. 국비역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국비역을 하려면 학부 4년의 학점도 좋았어야 되고, 또 그 국가유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시험도 합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맞았을 때 가는 건데, 참 저런 애가 학부부터 해가지고 하버드에 가서 경제학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다고 왔는데, 대부분의 학점은 또 중국어 관련된 학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나 결정적인 거,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배 중에 아들이 졸업장. 공부를 잘해서 프린스턴에서 4.5 만점에 4.4인가를 4년 평점을 받고, 그리고 하버드에서 초청받아서 하버드에서 석박사를 하고서 박사가 된 그런 젊은 학도가 있어요. 그 선배님 집에 갔더니 아들 녀석 졸업장인데 보니까 라틴어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선배님 보고 물었어. 아니 이거 왜 졸업장에 다 라틴어로 돼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알아보지도 못하겠는데. 그랬더니 글쎄 말이세, 나도 몰랐는데 아들 녀석이 받았는데 거기 하버드 졸업장을 라틴어로 준다네.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묻고 따지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껄껄 웃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준떡이는 학부라서 라틴어로 안 돼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로 하버드에서 제대로 된 학위를 받게 되면은 하버드 졸업장은 라틴어로 쓰여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제 그런 걸 처음 봤을 때, 야, 제가 지금 참으로 아주 얄팍하고 천박한 지식을 좀 받아온 거지, 제대로 된 하버드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구나. 응? 이런 확신이 들게 됐고, 특히나 이번에 저 토론회 하는 걸 보면, 뭐 전한길 선생님, 박주현 변호사, 김명 원장, 또 이용돈 PD 모두가 다 실사구시적으로 현장에서 나왔던 증거물들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반박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AI한테 물었는지 또 뭐 지네 당 홈페이지인가 어디에 네. 그런 거 올려놨대요. 그게 돌고 있는 걸 내가 잠깐 봤는데 뭐 전한길 선생님이나 박주현 변호사나 뭐 김명 누가 얘기한 거 전부 다 빨간 글씨로 거짓이라고 해놨더라고. 쟤는 아마 그것도 지가 한번 조사한 게 아니라 네, 네. AI에 물어봤을 거예요. 요즘에 AI한테 물어보잖아요. 다들 보면은 선거 부정, 또 차이나 짱깨들의 불법 조작 이런 것들 물으면 AI는 전부 다 뭐냐면 음모론. 음모론이다. 그렇게 저는 사실 이 토론을 보고서 네. 이준석 의원처럼 지금 의원인가요? 이준석 의원처럼 사실 저렇게 계속 질문 꼬리꼬리 물고 가면은 네. 솔직히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전한길 선생님이 네. 포인트가 좋았던 게 네. 근데 우리가 국민인데 네. 국민이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네. 의원이지 않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한테 토론하면서 뭐 우리를 반박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선관위에다 얘기를 하고 당신이 전 대표하는 의원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뭐 2차 뭐 토론회 또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부가 2차 토론회. 네. 네. 근데 솔직히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지만 네.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포인트로 더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그런 지역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선거에서 뭐 이런 게 나왔고 박주현 변호사님도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가져와서 하셨는데 뭐 계속 꼬투리 잡고 뭐 근데 이거는 정확한가요? 뭐 근데 이거는 정확히 여기서 나온 거 맞나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게 뭐 진짜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파주 쪽에 비무장지대 내에서 사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네, 네. 그거는 완전 실책이었죠. 그 사람이 더 나왔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나올 수 있다 막 이러다가. 그런 게 나와도 네. 그걸 갖다가 수긍 못하는 그쵸, 아이인데, 끝까지 올렸죠, 예? 네. 그러니까 쟤는 아마 이 선거 부정을 갖다가 부정을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일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냐면 이준석이 뒤에는 누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있는데 그게 중국 공산당이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네. 나와 있는 삼업회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약 팔아서 거둬들인 수익금을 가지고 네. 뿌리는 정치인들 중에 한 놈일 거야 제가.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절대로 중국 인민들이 낸 그 세금에서 거기서 객출해서 지원하지 않아요. 한국 따위의 이런 오랑캐 것들을 이 통제할 때 쓰는 돈은 삼업회라든지 이런 국제 범죄 단체들이 마약을 풀어서 판매한 돈,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이 좀 뭐 몇십조, 몇백조가 나오니까 그 중에서 한 5조, 뭐 10조 이런 단위로 해갖고 한국의 뭐 정치계, 또 정부, 또 사법부, 연예계, 영화, 문화계, 그다음에 일반 뭐 학자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지금 바라볼 때 대한민국은 가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조종받는 꼭두각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이 꼭두각시 역할이 되게끔 앞에서 이 한 판을 또 끼어 들어가거든. 만약에 공작관하고 공작원 사이 있고 하듯이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서 한국이라는 꼭두각시로 움직인 자들이 누굴까? 결국 얘네들이 마약업자일 거라는 얘기야. 마약업자라. 그러니까 삼업회 내지는 네. 한국의 조직폭력배들 얘네들이 사실은 사법부나 검찰이나 행정부나 군 경찰보다 더 위에 있는 거지. 상상을 잘 못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92년 8월 24일 날 한중 수교를 하면서부터 중국 공산당하고 일정 물적 교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참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상당히 뭐 안미경중이라는 멍청한 바보 소리도 하게 됐고 중국으로부터 뭐 오고 가는 수출입 물량도 커졌다 그러고 그래서 중국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자, 그런데 내가 중국 관련 업무를 하고 해외 사업을 하고 대북 사업을 하다가 내 느낀 건데, 이게 지금 뭔가 심하게 비틀려져 있는데 봤더니 중국에 돈이 들어오는 그 루트를 내가 찾아낸 거예요. 중국 애들이 돈을 왜 뿌릴까? 생각해 봤더니 한반도를 깔끔하게 집어먹고 중국의 부하의 나라로 식민지처럼 마음껏 부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모든 요소가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바치는 그런 구조로 돼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 정권부터 중국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그런 자들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같은 사람은 중국 가서 혼밥을 갖다가 8끼인가 혼자서 밥을 처먹고 왔어도 불평 한마디 못하고 한국 언론 기자들이 옆에 갔다가 얻어맞아서 얼굴이 찢어지고 깨지고 해도 그걸 갖다가 컴플레인 못하는 이제 이런 정말로 참혹한 광경까지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지나간 한 34년을 92년 8월 이후부터 따져봤을 때 올해가 34년째 아니겠어요? 그러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원하는 방향대로 거지거반 다 돼갔어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고 하셨는데 이분이 보면 이상한 데가 있었어. 박영수 특검할 때는 거기 끌려가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일원이 돼서 박근혜 최순실 팀의 조사도 하고 했지만 결국 경제 공동체 묵시적, 뭐 암묵적 청탁 이런 얘기는 한동훈이가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올가넣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싫어도 중수부 선배였던 박영수가 강제로 끌고 갔을 땐 그냥 마지못해 끌려갔던 사람. 국정원의 댓글 조사도 그냥 당시 최동우 검찰총장이 시키니까 그래 하고 남들 아무도 안 하겠다는데 혼자서 맡아서 했던 네. 이런 상황들. 네.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어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저 윤석열은 그걸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해왔다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장관들을 그렇게 서울대 애들 애끼고 고시 붙은 애들 애껴서 시켜봤지만 걔네들의 삶의 가치 철학은 윤석열이 갖고 있었던 삶의 가치 철학과 다른 애들이었던 거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돈 많이 갖고 넉넉하게 살고 애들 유학 보내고 이런 걸 갖다가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던 애들인데 윤석열은 그들과 정반대 삶을 살았던 거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퍼서 애들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고 이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서울대 나오고 고시 붙은 애들을 장차관 시켜놓으면은 국가에 나처럼 충성하고 잘할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겠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던 것이었지.